오늘은 모든 비즈니 악당들이 승리했다면 어떻게 됐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동정하는 사람부터 완전히 싫어하는 사람까지. 스카는 인기 있는 디즈니 악당들 중에서도 단연 최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카는 또한 승리에 가장 가까웠던 악당 중 한 명이었습니다. 사실 스카는 적어도 잠시 동안은 거의 승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스카는 날라가 신바를 프라이드록으로 데려와 왕위를 되찾게 하기 전까지 몇 년간 프라이드랜드를 지배했습니다. 하지만 스카가 결과를 막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스카가 왕이었을 때 왕국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만 봐도 상황은 더 나빠졌을 거라는 게 분명합니다. 하이에나들이 스카와 협력해 자유를 얻자 땅에 심각한 기근이 닥쳤고 스카는 백성들에게 하이에나를 먹이기 위해 사냥을 강요해 결국 모두를 굶주리게 했습니다. 저녁 시간인데 우리에겐 제대로 된 요리도 없어. 신바가 그때 돌아와 스카를 몰아내지 않았다면 기근이 더 심해져 사자들에게 먹을 것과 물도 남지 않았을 겁니다. 이 경우에 비교적 행복한 결말을 맞이할 유일한 생물들은 하이에나들일 텐데 아이러니하게도 결국 먹을 것이 없어지면 스카를 잡아먹고 그 다음엔 남은 먹을 것이 없으니 서로를 잡아먹게 될 겁니다. 다음은 디즈니의 비인기 악당인 치킨 리틀의 외계인들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녀석들도 사실 악의적인 동기가 없었기 때문에 일종의 승리한 악당 범주에 들어갑니다. 사실 외계인들은 잃어버린 아이 커비를 찾으려 했을 뿐이었습니다. 왜 우리 아이를 데려갔죠? 우리가 궁금한 건 만약 그들이 커비를 더 늦게 찾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점입니다. 치킨 리틀이 그렇게 관찰력이 뛰어나지 않았다면 외계인들은 실제로 일으킨 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파괴를 일으켰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대부분의 피해를 되돌릴 수 있었어요. 그들이 폭실록실을 원래대로 돌리지 않은 유일한 이유는 런트가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소름 끼치는 그녀를 그 상태로 두자는 제안을 했기 때문이에요. 외계인들이 꽤 느긋한 성격이었기 때문에 이 목록에서 우리가 응원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존재들이었어요. 비록 그들이 잠재적으로 가장 큰 파괴를 일으킬 수 있더라도 말이죠. 이제 디즈니 최초의 악당 백설공주의 이블 퀸을 이야기해봅시다. 물론 그녀는 스카나 우르슬라 같은 캐릭터들만큼 인기가 없을 수도 있지만 이블 퀸은 순수한 옹졸함과 악의로 그 부분을 충분히 보완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의 유일한 목표는 마법 거울이 자기보다 예쁘다고 했다는 이유만으로 자기 자식의 의붓딸을 죽이려는 거였어요. 이렇게 단순한 동기라면 만약 그녀가 이겼다면 어떻게 됐을지 상상하기 어렵지 않죠. 백설공주는 죽었을 것이고 이블 퀸은 여왕이어서 아무도 어쩔 수 없었을 거예요. 물론 난장이들이 복수를 시도했겠지만 이블 퀸이 얼마나 철저한지 알기 때문에 그녀는 분명히 그에 대한 준비도 했을 거예요. 아마도 디즈니 역사상 가장 어두운 악당이라고 할 수 있는 호른드 킹은 처음부터 자신의 목표를 아주 분명하게 밝혔어요. 그는 오직 죽은 자들의 군대를 일으켜서 전 세계를 정복하는데 자신의 하수인으로 삼는 것만을 원했어요. 그의 계획이 생명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점이 가장 무서워요. 뿔 달린 왕은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를 죽이고 본질적으로 자신만의 작은 지옥을 지배하고 싶어 했어요. 그의 뜻대로라면 지구는 불타는 지옥이 됐을 거예요. 언데드가 아닌 생존자는 크리퍼뿐이었겠지만 결국 뿔 달린 왕이 필요할 때마다 맞는 샌드백 역할만 했을 거예요. 이 목록의 다른 악당들에 비해 한스가 이기는 건 상상하기 어렵지만 이번만은 그를 옹호해 보겠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가정 하나를 해봅시다. 만약 한스가 그냥 멍청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이 남자의 야망은 왕족과 결혼해 왕위를 빼앗으려는 것이었고 이를 위해 공주를 살해하려 했어요. 널 사랑해줄 사람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그를 사랑했던 공주였는데 말이야. 설령 그가 이 일에 성공하더라도 초저연적인 얼음 능력을 가진 엘사도 죽여야 했을 거야. 또는 한스는 그냥 살인자가 되지 않고도 이길 수 있었을 거야. 그는 악당 계획을 포기하고 디즈니 공주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에 감사하며 부와 권력을 손에 넣을 수 있었어. 비열하긴 해도 그는 행복하게 살았을 거야. 크리스토프는 불쌍하지만 엘사는 아직 싱글일 거야. 맞지? 다음은 최근 스위치2 가격 책정위원회에서 활약한 악당 프린스 존입니다. 내 불쌍한 지갑. 이제 한탄은 그만하고 체스터 치타의 사촌을 이야기합시다. 프린스 존의 목표는 오직 돈, 아주 많은 돈이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이들에게서 훔쳐 부자들에게 준다며 자랑했습니다. 만약 실제로 로빈 후드를 잡았다면 망설임 없이 처리했을 것 같습니다. 그는 로빈 후드를 유인하려고 프라이어 턱에게 빠르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를 보면 프린스 존이 목표를 위해 매우 무자비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사실 왕관만 쓴 버릇없는 아이에 불과합니다. 만약 그가 승리했다면 음식과 돈, 모든 자원을 독차지하면서
백성들에게는 겨우 생계를 유지할 만큼만 주고 자신에게 돈을 벌어다 주게 했을 것입니다. 같이 모아둔 가족은 같이 돈 낸다. 모든 희망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로빈 후드가 없어도 그의 친구들과 사랑하는 이들은 부패한 고양이 왕자를 빼앗으려 쿠데타를 준비할 것입니다. 부패한 셰리프든 도덕적인 리틀 존이든 누군가는 왕좌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라가 심각한 위기에 처하더라도 프린스 존은 승리의 전리품을 오래 즐기지 못할 것입니다. 튀어카는 동기로 보면 단순한 악당입니다. 그는 정글에 들어오는 사람을 죽이고 싶어 할 뿐입니다. 정말 그게 다예요. 튀어칸이 이겼다면 인간 세계와 연고 없는 아이를 잡아먹었을 겁니다. 마을에 복수해줄 가족도 없으니 그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응징은 발로와 바기라에게 혼쭐이 나는 것 정도겠죠. 하지만 아이가 호랑이에게 죽는 건 해피엔딩이 아니죠. 다음은 클레이튼입니다. 그는 빠르게 부자가 되려고, 특히 불법적으로 고릴라를 팔려고 했습니다. 그가 승리했다면 약간의 부를 얻었겠지만 아마 그 전리품을 오래 누리지는 못했을 겁니다. 클레이튼이 모든 고릴라를 팔아도 포로 문제는 여전히 남았을 겁니다. 그는 파잔, 제인, 그리고 그녀의 아버지를 풀어주고 그들과 맞서 싸워야 했을 것이고, 아니면 그들을 처리해야 했을 겁니다. 그는 숙련된 밀렵꾼이라 후자를 잘 해낼 수 있었고 더 선호했겠지만 결국 그 일로 화를 입었을 겁니다. 제인과 그녀의 아버지는 모두 뛰어난 과학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실종은 분명히 사회에 큰 충격을 줄 것이고, 클레이튼이 마침 수백 마리의 고릴라를 얻어서 돌아오자마자 바로 팔았다는 사실도 의심을 살 겁니다. 특히 고릴라를 만나기를 몹시 기대하던 부녀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직후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더욱 그럴 것입니다. 클레이튼은 평생 감옥에서 살아야 했겠지만 적어도 부자가 되어 있겠죠. 그럴 가치가 있었길 바랍니다. 클레이튼. 디즈니 악당 중 욕심 많은 인물은 많지만 에드가는 유난히 쪼잔함을 드러냈죠. 그러니까 돈 때문에 상사의 고양이와 새끼들을 버릴 만큼 악랄하지만 돌아오지 못하게 할 용기는 없다는 거죠. 그 사람은 겁쟁이였어요. 그래도 그렇지 않았다면 여전히 겁쟁이였겠지만 적어도 부자가 됐을 거예요. 그의 상사와 그녀의 변호사 외에 그의 행동을 아는 건 동물들 뿐이었어요. 이 영화에서 동물들은 서로끼리만 대화할 수 있어 그들의 증언으론 에드가를 막기 어렵습니다. 또한 에드가는 양심의 가책을 느낄 것 같아요. 그는 좋은 사람은 아니지만 디즈니 악감들보다 완전히 무정하지는 않았죠. 다음으로 디즈니 역사상 가장 무정한 인간 클로도 프로로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그는 완전히 비열한 인물이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를 건너뛰고 싶어요. 가상으로라도 그가 이기는 게 싫거든요. 그래도 프로로가 지옥 가기 전에 사악한 환상을 실현했다고 해봅시다. 일단 콰지모도와 에스메랄다는 둘 다 죽었을 거예요. 그는 새 종지기를 고용하고 여전히 갈증을 느꼈겠지만 걱정 마세요. 그는 특히 교회에서 더 큰 반발을 겪었을 겁니다. 배주교가 프롤로의 광기를 정당하게 지적하자 프롤로는 이 노인을 모욕하고 신체적으로 폭행하며 대응했습니다. 특히 그를 계단 아래로 밀쳤는데 만약 신의 가호가 없었다면 쉽게 죽을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죠. 이 평양 우주에서는 의식 있는 동상이 프롤로를 죽이지는 않지만 그는 강등과 법적 처벌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는 평생 감옥에 있거나 아니면 애초에 갖고 있지도 않았던 성스러움에 대한 망상과 죄책감에서 계속 도망치며 살아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프롤로가 이겼더라도 그의 승리는 이 명단에서 가장 짧았을 것이며 결국 그 성스러운 동상이 그를 지옥으로 보냈을 것입니다. 결국 그는 더 끔찍한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다음은 스스로를 모험 자본가라 부르는 로크 사령관입니다. 로크는 자신을 어떻게 불러도 철저한 용병으로 이익이 되는 임무만 관심 있습니다. 만약 그가 성공했다면 그는 엄청난 부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술 발전부터 인간 수명 연장까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매우 가치 있는 에너지원도 세상에 서게 했을 겁니다. 논란은 있겠지만 로크는 인간 수명과 삶의 질을 높인 인물로 역사에 남았을 겁니다. 하지만 아는 사람은 그가 이 기술을 부유한 소수에게만 제공했을 것임을 알 수 있죠. 기술은 발전하겠지만 로크 같은 괴물들은 흔해질 겁니다. 디즈니의 탐욕스러운 악당 중 하나는 올리버와 친구들의 사채업자 빌 사익스입니다. 그는 자신의 일만 합니다. 그 일은 우연히도 불법적이고 무자비할 뿐입니다. 영화에서 그의 채무자 중 한 명은 페이긴이었죠. 모두가 페이긴에게 양심이 있다는 점에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없었다면 상황은 더 나빴을 겁니다. 페이긴에게 도덕적 기준이 없었다면
사이크스가 제니를 납치해 부모에게 몸값을 요구해도 그냥 넘어갔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사이크스는 기차에 치이지 않았고 페이긴도 빚을 받을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어린 소녀는 평생 트라우마를 겪었을 것입니다. 제니의 부모가 그녀의 자유를 위해 돈을 안 낼 이유도, 사이크스가 사건 후 잡히지 않게 조심 안 할 이유도 없습니다. 소문에 따르면 강력히 추천받는 레트클리프 주지사가 다음 차례입니다. 레트클리프가 승리했다면 그는 버지니아에서 만난 장애물, 그러니까 사람들을 제거했을 때 분명히 기뻐했을 겁니다. 안타깝게도 레트클리프에게는 스미스가 학살을 정당화할 만큼의 금이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을 때 그가 진실을 말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금방 실망하게 됩니다. 물론 어떤 양의 금도 학살을 정당화할 수는 없지만 수백 명의 원주민을 죽였다면 최소한 그 대가를 받고 싶지 않나요? 그의 그 멋진 몸매를 어떻게든 유지하려면 말이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 캐릭터들 중 일부는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어이없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서 그들이 승리하는 모습을 상상하는 것조차 우스꽝스럽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 크루엘라를 보세요. 이 여성은 말 그대로 강아지 가죽으로 만든 모피 코트를 갖고 싶어 했을 뿐입니다. 만약 그녀가 성공했다면 경찰이 그녀를 추적해서 체포하기까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을 겁니다. 크루엘라를 생각해보면 그녀는 새 코트를 자랑하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을 것이고, 실종된 강아지 한 트럭 분량이 강아지 털로 만든 코트를 자랑하는 그 불안정한 여성과 어떤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데 명탐정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나는 천재. 또 다른 덜 위협적인 악당 중 한 명인 슬레이드에 대해 말하자면 아모스 슬레이드는 사실상 직접적인 악당이라기보다는 상황 때문에 그렇게 보였을 뿐이었어요. 그는 속으로는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기 개다리를 실수로 부러뜨리게 한 데 대한 복수로 여우를 사냥하려고 할 정도였어요. 그가 성공했다면 테드를 죽이고 곧바로 야생동물 보호구역 침입 및 동물 살해 혐의로 체포됐을 거예요. 또한 그의 다른 개는 친구의 죽음을 슬퍼하게 되어 결국 이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이야기를 끝낼 힘이 있어 다행이에요. 디즈니 악당 중 가장 옹졸한 인물은 말레피센트였던 것 같아요. 이 여자는 단지 그 소녀의 세례식에 초대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소녀가 16번째 생일을 맞이하기 전에 죽도록 만들기 위해 무려 16년이나 자신의 인생을 바쳤어요. 말레피센트 본인 말로는 오로라 때문에 전전긍긍하느라 밤에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다고 해요. 즉, 만약 그녀가 이겨서 이 10대 소녀가 죽은 채로 남아있었다면 말레피센트의 수면 패턴이 이유 없이 정상으로 돌아왔을 거란 얘기죠. 뭐 그녀 입장에선 좋은 일이겠죠. 뭐 알겠어요. 그동안 16년이나 걸리고 온갖 자원과 밤잠까지 희생했지만 결국엔 정말로 그녀를 죽였네요. 진심으로. 이걸로 뭘 얻었나요, 아줌마? 이번 승리가 말레피센트에게 10다 소녀 집착보다 더 나은 취미가 있음을 깨닫게 해주길 바랍니다. 다음은 레이디 트레메인입니다. 제가 그녀를 언급한 건 정말 인상적인 악당이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학대하는 쓰레기 같은 인간이라는 점 외엔 별다른 목표가 없었습니다. 만약 그녀가 성공했다면 신데렐라는 여전히 슬펐을 것이고 그녀의 일부 딸 중 한 명은 부자가 되었을 것이며 그녀 자신도 계속 부자로 남았을 것입니다. 정말 놀랍네요. 이제 더 흥미로운 걸로 가보죠. 마더고델은 사실 라푼젤 인생 대부분 동안 성공적으로 젊음을 유지했습니다. 라푼젤의 마법 머리카락 덕분에 18년간 젊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플린이 라푼젤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고 장모가 될 뻔한 사람을 없애지 않았다면 두 가지로 일이 전개될 수 있었습니다. 가장 가능성 높은 것은 고델이 라푼젤이 죽을 때까지 예전처럼 살며 라푼젤을 더욱 엄격하게 가둬 도망치지 못하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더 음산한 가능성도 있습니다. 라푼젤 머리카락엔 치유 능력이 있죠. 그걸 보면 라푼젤 본인에게도 그 능력이 적용되는지 궁금해요. 즉, 라푼젤도 마법 머리카락 덕분에 수명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델은 더 오래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라푼젤은 더 오래 고통받게 됩니다. 와, 진짜 다행이다. 이런 악당들이 이기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야, 세상에. 자, 그럼 바로 여러분을 공짜로 자신의 왕국에 살게 해주며 집세도 받지 않는 남자를 소개합니다. 바로 킹 마그니피코입니다. 합리적이었지만 어둠의 마법에 완전히 타락한 남자죠. 만약 킹 마그니피코가 로사스의 모든 소원을 흡수하고 스타를 임시 배터리로 쓰는데 성공했다고 가정해봅시다. 만약 우정의 힘이 그날을 구하지 않았다면 로사스는 정말 큰일이 났을 겁니다. 생각해보면 스타는 디즈니 마법을 상징하는 존재입니다. 스타의 마법, 마그니피코의 마법, 로사스의 모든 소원까지 합치면 그는 사실상
자기 섬왕국의 신이 됩니다. 이제 다시는 별에게 소원을 빌 수 없게 될 거예요. 이제 자존심이 행성만큼 커진 마그니피코가 거기서 멈출 리 없죠. 그는 왕국을 차례로 점령하며 마법을 모으고 사람들에게 디즈니 마법을 전혀 허락하지 않을 거예요. 마그니피코가 이겼으면 디즈니 세계엔 해피엔딩이 거의 없었을 거예요. 별에게 소원을 비는 것도 제페토처럼 믿기 어려웠을 거예요. 물론 왕이 소원 비는 건 예외죠. 이제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지닌 악당 이즈마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영화와 크롱크 스피노프에서 이즈마는 고양이로 변해도 인간적 특성을 대부분 되찾았지만 만약 이즈마가 쿠스코의 왕좌를 실제로 빼앗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솔직히 그게 더 나빴을 것 같진 않아요. 물론 쿠스코는 파차와의 우정으로 자신을 되찾았고 이즈마의 암살 시도로 이런 변화가 가능했지만 영화 초반의 쿠스코보다 이즈마가 더 나쁜 통치자가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의문이 남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즈마도 정말 끔찍한 통치자였을 거고 그녀의 자기애는 분명히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왕국을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렸을 겁니다. 하지만 쿠스코는 자기만의 워터파크를 지겠다고 마을 전체를 없애려고까지 했으니까. 이건 내 생일 선물이야. 정말 행복해. 그보다 더 나쁠 수는 없지. 최악의 경우 이즈마는 쿠스코보다 약간 더 무자비한 통치자가 될 것이고 적을 대할 때 훨씬 더 노골적으로 사악함을 드러낼 거야. 또한 그런 상황에서도 크롱크가 있으면 지도자에게 최소한의 도덕성은 기대할 수 있을 거야. 솔직히 크롱크가 우연히 쿠데타를 일으켜 사람들을 이끄는 모습이 상상돼. 그게 이즈마에게 완벽한 복수일 거야. 이제 그는 크롱크는 아니지만 게스톤도 비슷한 자신감을 보이려 했지. 먼저 말하자면 게스톤은 바보였어. 위키드 빈지에서는 늘 충격적인 의견만 다뤄. 하지만 이 남자는 3명의 엄청난 미녀들이 항상 그를 원해서 그가 결혼하려고 할 때 마치 장례식처럼 모두 울 정도였지. 그렇게 많은 선택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게스톤은 자신에게 전혀 관심이 없는 자기가 차지하지 못한 그 한 사람을 포기하지 못했지. 그래서 그는 야수를 죽인 후에도 벨이 여전히 이해할 수 없게도 자신과 결혼하는 데 관심이 없다는 사실에 놀랐을 거야. 그래서 게스톤은 내가 널 못 가지면 누구도 못 가져 라는 순간을 겪었을 거야. 그는 벨을 죽이려고 하거나 납치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그녀를 억지로 결혼시키려는 다른 끔찍한 시도를 했을 거야. 네가 우리 편이 아니라면 우리를 적대하는 거야. 어쨌든 우리는 이 일이 마을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해서 가스통이 얼마나 끔찍한 사람인지 알게 되길 정말 바랬어. 간단히 말해서 그가 야수를 죽인다고 해도 결국 죽었을 거야. 그 남자는 언제 멈춰야 할지 몰랐지. 다음은 노래가 이렇게 중독성 있을 리가 없는 악당인 알라메다 슬림. 이 남자가 어떻게 소를 최면에 빠뜨리는 요들성 능력을 얻게 됐는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고 디즈니가 이런 초능력을 어떻게 생각해냈는지도 의문이야. 어쨌든 슬림이 패치 오브 헤븐을 압류하는 데 성공했다면 엄청난 양의 농지를 손에 넣었을 거야. 슬림의 탐욕과 옹졸함을 보면 그는 최대한 많은 시골 농장을 자기 손아귀에 넣을 때까지 멈추지 않았을 거라 생각해. 불행하게도 슬림에게는 별로 똑똑하지 않은 조카들이 많아서 그중 한 명이 실수로 삼촌 슬림의 새 농장 구입을 축하한다고 말하는 건 시간 문제였을 거야. 조용히 해 바보들아. 할 일 있잖아. 슬림의 현상금이 높으니 누구도 그를 넘기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거야. 감옥을 소들이 운영하지 않는 한 이번에는 그를 구할 수 없을 거야. 캡틴 간트는 흥미로운 경우인데 그는 간신히 악당으로 분류될 수 있기 때문이야. 간트는 단지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야. 다만 지나치게 열정적이었을 뿐이지.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그의 임무에는 어린 인간 아이를 납치하는 일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어. 만약 그가 스티치를 사면받기 전에 은하 연방으로 데려가는 데 성공했다면 나니, 전바, 그리고 플리클리가 리로와 그들의 새 강아지를 지키기 위해 바로 뒤따랐을 거라는 느낌이 들어. 간트는 행인 납치로 강등될 가능성이 크고 연방도 스티치가 인간에게 적대적이지 않다는 걸 알게 되어 영화 마지막의 사면을 다시 내릴 확률이 높아. 사실 간투가 성공했다면 리로를 납치하고 또 다른 인간을 은하 연방 본부로 데려온 일로 더 큰 공경에 처했을 거야. 이 친구는 어떻게 해도 결국 잘 풀리질 않는 것 같네. 그렇지? 퍼시벌 맥리치는 가장 상징적이진 않지만 디즈니 역사상 가장 비열하고 악랄한 악당 중 하나야. 첫 번째, 레스큐어스 영화의 악당보다도 더해. 어쨌든 둘 다 아이들을 납치해 더러운 일을 시켰지. 그뿐만 아니라 그는 증인을 남기지 않으려고 붙잡은 아이를 악어에게 먹이려고 할 정도로 무자비했어. 맥리치가 계획을 성공시키고 마라우트 판매에서 실수만 하지 않았다면 그를 추적할 방법은 없었을 거야.
하지만 그의 신중함을 보면 그런 일은 거의 없었겠지. 마담 메두사는 속편의 악당만큼 사악하진 않지만 결코 결백한 인물도 아니야. 악어 2마리를 키우는 여자가 쥐를 무서워한 게 이상해. 조금만 더 침착했다면 마담 메두사는 데블스 아이를 가지고 도망칠 수 있었을 거야. 실제로 초능력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메두사가 그걸로 큰 부자가 됐었을 건 분명해. 그녀가 이익을 나누지 않으니 스누프스는 심술궂게 서둘러 경찰에 신고했을 거야. 데블스 아이의 진짜 힘이 있다면 메두사는 단순히 그 힘을 담는 그릇이었을 거야. 디즈니 악당 중 가장 깊은 곳에 사는 우르술라가 다음이야. 불쌍하고 불운한 영혼들을 돕는 취미는 우르술라를 디즈니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위협적 악당으로 만든다. 사실 우르술라는 꽤 교활해서 잠시나마 성공하기도 했지. 아리엘의 목숨을 트리톤 왕과 맞바꾸는 데 성공했고 그 과정에서 잠시나마 바다의 지배자가 되었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쉽게 알 수 있지. 우르술라는 감히 자신에게 대항하는 불쌍하고 불운한 영혼들을 완전히 박살냈을 거야. 트라이튼의 힘과 영리함을 이용해 우르술라는 바다를 자기 모습으로 바꾸고 충성하지 않는 이들에게 해저 생활을 고통스럽게 만들었을 거야. 우르술라는 자신에게 이득이 되면 언제든 거래할 준비가 있었어. 그게 그녀의 지배 아래 다른 바다 생물들이 나은 삶을 사는 유일한 방법이었지. 나마리는 영화에서 완전히 악해질 수 없게 설정된 비극적인 악당 중 한 면이야. 처음에는 배신자이지만 냉혹하지는 않은 자신의 나라에 충성하는 인물로 시작하지만 결국에는 악인보다는 선인에 더 가까운 인물로 드러나게 돼. 나마리의 유일한 진짜 목표는 팡왕국의 가장 좋은 것이었고 돌로 변하지 않는 것도 그 목표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어. 나마리가 완전한 악단이어도 드래곤잼을 복원하지 않을 이유는 없어. 결말도 나마리와 라야가 화해하지 않는 것만 빼면 크게 다르지 않았을 거야. 목을 쳐라. 아니, 다음 인물로 넘어가자. 바로 하트 여왕이야. 하트 여왕은 잠깐만, 그녀가 진 적이 있었나? 그녀는 자신을 모욕한 사람 처형에 실패했어도 여전히 원더랜드를 지배하고 있다. 채셔 고양이가 게임 내내 자신을 골탕 먹인 걸 알아챘다면 그녀가 이겼을 수도 있지만 솔직히 채셔 고양이는 계속 도망치며 그녀를 지치게 했을 거야. 결국 채셔 고양이가 질릴 때까지 그녀를 가지고 놀았고 불쌍한 왕은 따라다니기만 했겠지. 디즈니의 대표적 클리셰 중 하나는 유치한 악당들이고 그 대표는 아마 후크 선장일 거야. 나는 후크 선장에게 약간은 동정심이 든다. 내가 그런 상황이어도 누가 내 손을 잘랐다면 분명 화가 났을 거야. 아무리 피아노를 잘 친다 해도. 만약 후크 선장이 피터팬에게 복수를 완수했다면 그는 스미와 그의 선원들이 다시 바다로 나가 해적질을 계속하자는 요청을 들어줄 마음이 생길지도 몰라. 그래도 그가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건 아니야. 누가 안 그래? 왜냐하면 팅커벨은 분명 피터의 원수를 갚고 싶어 할 테고 복수를 위해 그 틱톡 악어와도 기꺼이 손잡을 거야.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샤뉴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이 남자 말인데 너희가 맞춰봐. 싸울 가치가 있는 여자 다음에 나오는 그 유명한 어두운 장면 알지? 샤뉴와 그의 부하들이 영토 확장을 위해 마을 전체를 완전히 초토화시킨 걸 알게 되는 그 장면 말이야. 그래? 훈족에게 땅을 내주지 않으려 했던 사람들에게는 그런 일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났다고 상상해봐. 그리고 항복한 사람들도 샤뉴가 그냥 그러고 싶어서 항복한 사람들까지도 학살당했다고 상상해봐. 이제 하데스에 대해 이야기하자. 악당과 세계 정복은 제임스 우즈, 리 스피스처럼 잘 어울린다. 하지만 하데스가 가장 집요하게 시도하는 사람일지 모른다. 하데스는 우주를 철권으로 지배하려는 자신의 계획에 그 아기가 방해가 될 거라고 예견했기 때문에 자신의 부하 둘을 시켜서 아기까지 죽이려고 했어. 헤라클레스가 우리가 처리하라고 했던 그의 이름 아니었어? 이런... 많은 유명한 디즈니 악당들처럼 하데스도 잠깐은 성공했지만 만약에 더 유능한 부하들을 고용해서 명령을 내렸다면 나중에 헤라클레스한테 당하지도 않았을 거야. 왜냐하면 헤라클레스가 이미 죽었을 테니까. 결국 하데스는 스틱스 강에 처박히지도 않았고 메가라도 하데스를 섬기는 걸 벗어날 수 없었을 거야. 하데스가 더 나은 직업만 뽑았어도 모든 일이 순조로웠을 텐데. 하지만 아기 하나 죽이라고 보낸 부하 중 한 명 이름이 패닉이라면 뭘 더 기대할 수 있겠어. 빅 히어로 6가 있다면 빅 빌런 6도 있겠지. 히로와 친구들의 빌런은 요카이인데 오늘 리스트의 악당들 중에서도 꽤 동정심이 가는 편이야. 그의 진짜 정체는 로버트 켈러엔 교수로 히로의 나노봇 기술을 훔쳐서
자신의 딸을 수년간 우주에 고립시키고 거의 죽게 만든 크레이와 그의 회사를 상대로 복수하기 위해 사용했지. 켈러에는 그녀가 살아있는지도 몰랐다. 그가 분노할 이유는 충분했지만 학생을 막을 수 있었던 죽음에 이르게 내버려둔 건 정당화될 수 없다. 게다가 켈러에는 오직 크레이에게 복수하고 그가 수년간 일궈온 모든 것을 파괴하는 데만 관심이 있었어. 당신의 오만함 때문에 내 딸이 세상을 떠났어. 아이러니하게도 이 일로 히로와 베이맥스는 아비게일이 혼수 상태로 다른 차원에 살아있다는 걸 알게 됐어. 아이러니하게도 요카이가 영웅들을 이겼다면 그는 딸과 다시 만날 기회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딸이 영원히 무의식 상태로 우주를 떠돌지 않도록 구출될 단 한 번의 기회마저도 막았을 거야. 아마 그는 조금 더 오래 감옥에 가지 않을 수도 있었겠지만 점점 더 깊은 절망의 소용돌이로 빠져들며 살아가게 됐을 거야. 그리고 살아가는 딸이 바로 손 닿을 듯 가까이에 있었던 사실도 영영 알지 못했겠지. 다음은 세계 최고의 엄청나게 뛰어난 범죄둔의 배틀 라티건이야. 이제 라티건은 많은 악행을 성공적으로 저질렀어. 그는 유명한 테러 행위를 저질렀고 과부와 구아들을 익사시켰으며 그리고 명탐정 바실에서는 거의 여왕의 왕좌를 빼앗아 쥐 영국의 지배자가 될 뻔했지. 어쨌든 베이즐과 도슨이 막지 않았다면 라티건은 아직도 영국, 적어도 영국 지들을 지배하고 있었을 거야. 솔직히 말해서 라티건이 얼마나 똑똑하고 무자비한지 알기 때문에 그가 인간까지 지배하려는 계획을 꾸미지 않았다면 오히려 놀랐을 거야. 내게 힘이 있다. 코믹하게 악한 설치류가 인간 사회를 지배하려고 시도한다는 생각은 묘하게 웃기지만 그가 자기 심기를 건드리면 기꺼이 자기 부하들을 거대한 애완 고양이에게 먹이로 주는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면 그 웃음은 공포로 바뀐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대통령의 로봇 복제인이 양복 입은 쥐에게 자신의 자리를 넘겨주는 걸 보게 되더라도 내가 미리 경고하지 않았다고는 하지 말라는 거야. 다음은 돈 베웨더입니다. 돈 베웨더는 가장 인기 있는 디즈니 악당은 아니지만 스튜디오 역사상 가장 사악한 계획을 세운 인물입니다. 만약 베웨더의 뜻대로 됐다면 그녀는 포식자들의 대중적인 평판을 완전히 망가뜨렸을 것이고 닉 와일드 같은 동물들이 마지못해 약물에 취해 살인을 저지르거나 생계를 위해 범죄의 길로 내몰리게 만들었을 겁니다. 다른 동물들도 좋은 처지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베르웨더의 계획으로 많은 동물들이 죽었고 비포식자들은 더 강한 동물들을 두려워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종차별주의에 빠지게 될 것이고 베웨더 덕분에 주토피아는 사실상 완전한 혼돈으로 퇴보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두 명이 함께 등장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파괴를 일으킬 뻔했던 인물들인데 바로 구부와 도리스입니다. 구부는 루이스가 수면 일정을 망쳤고 아주 멀리 따져보면 자기 인생까지 망쳤다고 여긴 것에 복수하고 싶었지만 도리스는 더 사악한 의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그들이 이겼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이미 봤잖아요. 구부는 유일한 친구가 그를 이용해 모자 종족이 인류를 노예로 만들려 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구부도 세뇌되거나 살해당할 수 있었으니까요. 도리스, 난 그녀가 내 친구인 줄 알았어. 이 둘이 성공했다면 그 공은 도리스에게 돌아가고 세상은 완전히 디스토피아가 됐을 것입니다. 디즈니에는 등장 시간이 많지 않았지만 인상적인 개성으로 보완한 악당들이 있습니다. 마담 밈도 그런 악당 중 하나입니다. 마담 밈은 짧은 등장에도 온갖 나쁘고 사악하며 고약한 것을 즐기는 성향으로 그 부족함을 충분히 만회합니다. 마담 밈은 마법사의 결투에서 멀린과 제자에게 우월함을 증명하고 승리 후 아서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녀가 이겼다면 라이벌을 이긴 자만심에 더 미쳐 더 강하고 사악한 상대를 정복하러 나섰을 것입니다. 아마 그녀가 직접 전설의 검을 뽑으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녀가 아서 왕을 내이 살려두고 대신 검을 뽑게 할 수도 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녀는 그렇게 똑똑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악당은 완전히 나쁘지만 이상하게 동정심을 유발합니다. 닥터 파실리에. 란 인물은 그저 비열한 사기꾼에 불과합니다. 그는 자신의 출세를 위해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망치는 것도 서슴지 않으며 손재주와 악마 같은 말장난으로 사람들을 속여 결국 그들에게 해가 되는 거래를 하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을 지옥에 보낼 빚을 갚으려 애쓰고 있습니다. 파실리의 값으로 자유를 살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는 초자연적 존재들에게 진 빚으로 결국 지옥에 끌려갔으니까요. 하지만 파실리에를 생각해보면 그가 빚을 다 갚은 후에도 이 불쌍한 죄인은 아마 죽는 날까지 예전 습관을 버리지 못했을 겁니다. 그가 재단에서 기도를 시작할 것 같진 않고 오히려 더 좋은 삶을 위해
도박으로 더 깊은 빚을 지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결국엔 이미 처해 있던 상황, 아니면 그보다 더 나쁜 상황에 빠지게 되겠죠. 마지막으로 주먹왕 랄프의 주요 악단이자 디즈니가 제대로 만든 몇 안 되는 반전 악당 중 한 명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킹캔디, 즉 파보입니다. 파보는 디즈니 역사상 가장 위험한 자아도취자 중 하나로 꼽히며, 이 영상을 보고 한 가지라도 느꼈다면 그런 평가를 받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알 겁니다. 그의 목표는 오락실에서 가장 사랑받고 유명한 캐릭터가 되는 것이었고, 바멜로피의 코드를 망가뜨려 그녀의 정당한 왕자를 찬탈해 이를 한동안 발성했습니다. 그가 쓰러지지 않았다면 킹캔디는 설탕으로 뒤덮인 철권으로 슈가러쉬를 계속 지배했을 것입니다. 이제 나는 오락실에서 가장 강력한 바이러스다. 그건 새 게임이 오기 전까지였죠. 진짜로 슈가러쉬보다 더 눈에 띄는 게임이 있을까? 킹캔디도 있는데? 그 속에 있는 다른 카트 레이싱 게임은 뭐가 있겠어? 코수염 배관공이나 이상한 거북이 드래곤? 누가 그걸 하고 싶을까?